자, 이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마지막이죠. 자, 농지법은 두 개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파트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파트를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상세한 농지에 관한 접근은 수험생들 하지 마시고요. 실제 현장에서 농지 취급할 때는 좀 더 확대해서 공부를 하시기에 수험 과정에서는 농지는요, 아주 나오는 어떤 그런 파트만 계속 반복하시면 뭐 공부 열심히 하시면 두 개 다 맞히고요. 공부 안 해도 한 개는 다 맞히십니다. 농지를 본 적만 있어도 농지는 한 문제는 맞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지는 개념 총칙 보겠습니다. 자, 우리 농지법이니까 농지가 무엇이냐, 또 그런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농업인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농지란 무엇이냐. 자, 농지란 것은요, 지목, 용도, 지역 등을 묻지 않습니다. 실제 농업 경영하는 토지를 다 농지로 본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지에 어떤 부수적인 딸려있는 용도의 토지들, 농지 개량시설들, 또 농지 생산시설들 다 같이 농지로 일체 취급을 합니다. 한다 할 겁니다. 지목을 묻지 않습니다. 지목을 묻지 않아요. 지목을 묻지 않고 실제 농사짓는 현상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 자,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 지목이 전답 과수원, 그 지목 자체가 전이나 또는 답이나 과수원은 전문 농사를 짓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사 지은 바로 농지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불구하고도 농사를 지은 지가 아직 과수원이 아닌 어떤 토지 가운데에서 농사 지은 지가 3년 채 되지 아니한 토지는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지목이 임야입니다. 야산이죠. 임야인데 야산의 형제를 변경해서 경사 어떻습니까? 일종의 계단식 농지로 봅니다. 그런데 이 임야인데 지목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어떤 경사진 상태에서 씨를 뿌려서 삼을 키운다 또는요 반나무 키운다 등의 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어떤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서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자, 푸른 덜판입니다. 초지법이란 초지법에 의해서 목장용지 푸른 덜판 어떤 초지로 인정받은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면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그러면 농업인,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은 누구냐 할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부가 나오려면 이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1년에 90일 이상 농사 짓겠다 할 때 농부로 봅니다. 자, 또 연간 생산액이 말입니다. 생산액은 판매액입니다. 판매 금액이 농작물 판매가 120만 원 이상일 때 농부로 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장합니다. 목장. 어떤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은요, 연간 120일 이상이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농사는 90일인데 목장 등의 목축업은 120 이상입니다. 이거 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큽니다. 큰 소, 큰 가축, 소죠. 큰 대가축 2마리, 중가축 돼지입니다. 10마리. 그 다음에요, 소가축입니다. 개 같은 것들 있죠. 개나 우리 염소 같은 100마리 이상입니다. 100마리 이상. 그다음에 가금이죠. 가금. 닭은 1000수 이상을 사육할 때요. 그 다음에 꿀벌입니다. 영농.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그죠? 벌꿀통요, 10군 이상을 이제 하시는 분을 농업인으로 본다 등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보시면,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경작지에서 개량시설들 다 농지로 같이 봅니다. 1번 맞고요. 2번, 농작물 생산시설들 비닐하우스 다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가시면, 원두막, 농막은 농지에 포함되는데, 그런데 그 옆에 초지상의 초지죠. 이것은 농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3번은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4번 가니까 지목이 이제 답인데, 관상용 수목과 묘목을 키운다 해도 농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3번 지문 확인하십니다. 2번 가시면 농업인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1년에 축산업, 목축업을요 120일 이상이니까 150일 한다. 농부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자기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이상의 농지가 있다 할 때 농부로 봅니다.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사 짓는다. 농부로 봅니다. 100일 봅니다. 자, 큰 가축 2마리입니다. 3마리 농부로 봅니다. 가금, 꿀이나 우리 닭이나 어떤 오리들 1000수 이상이죠. 1200수 농지로 봅니다.
자, 연간 생산액이 아니고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일 때 농부로 본다. 해서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80만 가지면 안 됩니다. 120만 원 이상일 때 농부로 본다. 이런 분들이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2번까지였습니다. 간단한 상이지만 앞번에 나오고 중요한 상이 오시면 잘 뜨니까 이것도 확인하십시오. 용어 중에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3년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한 번 더 농지와 농업인이 물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2번부터 중요하죠. 농지의 소유 참 중요하고 저번 시험에 두 문제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대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요, 농지입니다. 그러한 농지에 대해서는요, 자, 경자윤회입니다. 경자윤회 원칙이다 해가지고요, 농사를 지을 목적이 있는 자들만이 농지를 부여한다. 그래서 경자윤회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라는 것은요, 농사 지을 목적이 있는 자, 농업인들, 또는 농업인 아니고 농업법인들도 이게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이들만이 농지를 이제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소유코자 할 때는요, 농사 지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이제 첨부해서 농사 이렇게 짓겠다 해서 인력과 장비 확충기를 첨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증명, 농취증입니다. 농지 취득 증명, 이것을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농지를 매입합니다. 농지는요, 농사꾼들이 농사 지을 목적 계획서를 제시해서 농사 취득하겠다, 농사하겠다라고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매입을 합니다. 요 증명 신청은요, 농지가 있는 관할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군수는 발급을 안 해줍니다. 신청하면요, 4일 안에 심사해서 발급을 해줍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사꾼이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라고 해가지고 예외가 나옵니다. 농사꾼이 아니어도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누구냐? 두 문자 나옵니다. 외우세요. 국학주상, 이담, 허신협 등입니다. 이담, 허신협 등이면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 행정청에서 행정 목적에 의해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 제한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나 연구소에서 실습지를 위해서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부 아니어도 주말 농장했다. 주말 농장할 때, 주말이나 체험 농장하고자 할 때 농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농부한테 농지를 상속받았다.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년 이상 농사 짓고 이사가겠다 할 때 종전 농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은행에서요, 어떤 농협에서 농부들 은행 담보를 잡았는데 담보 이행 안 해. 그래서 이 경매 신청하니까 2번 이상 유찰되어서 더 이상 가치 하락을 막고자 할 때 보시면 은행에서 직접 참가해서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농지를 이제 농사 안 짓고 다른 건물 짓겠다. 농지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하거나 또요, 전용 협의한 농지는요, 앞으로 농사 안 짓고 건물 지을 것이니까 농부 아니어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 각종 어떤 법률에 의해서 뭐 수용했다, 또 각종 어떤 협의 매수했다 등이 쭉 나옵니다. 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학주상, 이담, 허신협 등의 목적이면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보유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상한 제한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말 체험 목적일 때는요, 세대원 합산해가지고 300평 이하, 즉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가 상한선 제한 받고요. 상속받은 농지일 때도 보시면 아버지 농지를요, 전체 다 보유 못하고 1만 제곱미터 3000평 이하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이사 갈 때도요, 종전 농지를 일단 처분하고 나서 보유는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상한선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이나 이사 갈 때도요, 요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요 상속이나 이사 갈 때 종전 농지 일대 보시면요, 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지금 하는 일을 끝내고 오겠다. 좀요, 이사 갔다가 또 온다. 이렇게 목적을 제시하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입니다. 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한테 위탁해서 맡긴다 할 때는요, 상속받은 전체, 또요, 이사갈 때 종전의 농지 전체에 대해서 위탁 임대를 하면 초과되는 부분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농장은요, 절대로 300평까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정식 농사꾼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 정식 농사 목적이 아니니까 다 전체가 필요가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 이거 다 경영 계획 작성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 농사 안 지을 거니까요. 그런데 자, 농사 지을 전문 목적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해야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학교, 주말 농장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주말 농장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용 허가받은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입니다. 신고한 농지. 또 기타 등에 보시면 경사 각도가 15도, 15% 이상 진 각도. 사실 농지 쓸모가 없습니다. 이 농지하고요. 그다음에 농지 개발 사업지구안에서의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요것입니다. 그래서 학주, 허신 15% 1,500 미만 농지 일들은요. 농업 경영 계획 작성은 다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요. 농지 취득 증명은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연구소, 주말 체험 농장 목적, 전용허가 신고한 농지, 또 경사각도 15%, 또 1,500 미만 되는 어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 지역 안에 있는 농지 일대는요. 이때는 경영 계획서 작성은 필요 없어도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필요한 농지가 된다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경우는요. 신청하면 2일 안에 발급 유무를 결정 통보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번 시험에 여기서 2개 나왔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주 허신 15% 1,500 미만에 걸릴 때에는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은 필요 없지만 농지 취득 증명 신청은 필요한 농지가 된다.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딱 보세요. 자, 지금 327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의 농취득 따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합병, 농업법인끼리 합병했다. 합병하니까 농지도 딸려옵니다. 따로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3번입니다. 농업연구기관, 학교나 연구소에서 농지를 매입을 할 때는 취득증명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 질문 해야 됩니다. 4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 받았다.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간다 필요가 없다. 소멸시효. 자, 다른 사람 땅을 자기 땅처럼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지를 이제 취득시효가 된다 할 때 따로 정명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 땅이니까. 그래서 3번 질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2번까지입니다. 소유 제한 또 나와 있죠. 수용한다 할 때 등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농부 아니어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수면, 공유 수면 매립하는 농지 취득할 때 보시면 농부 아니어도 수면 매립지 농지 취득 일때 보시면요. 농부 아니어도 빨리 가서 제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근데 3번 가시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자, 농지 전용 협의다. 협의. 농지 전용 협의는요. 행정청만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농지를 달리했을 때는요. 협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공기관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청 간에 전용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공사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농지 전용 신고했다. 그 농지를 농어촌 마을을 위한 각종 농가 주택 또는요, 농촌 마을을 건축했다 할 때 신고한 농지 따로 증명 신청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 아니어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상속에 의한 농지도 보시면요. 이것도 농부 아니어도. 근데 잘 보세요. 이 4번 보시면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가 원래 농증이 필요한데 보시면 마을 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 시설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였지만 옆에는 또 어려우시면 옆에는 그냥 일단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번 지방공사는 전용 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3번, 4번 중요하죠. 소유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는 다 제한이 없는데 학교, 국가, 지방 또 이거 보시면 담보농지 또 어떤 허가, 신고, 기타 등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주말 체험 농장하고요. 상속받은 농지하고 이사 갈 때 이 농지만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농업인들 농사 지을 목적이 있으면요. 계획서에 맞는 그 농지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1번 상한선이 없습니다. 자, 또 2번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업지형지역 절대농지 밖의 농지의 상한선 제한 5만 제곱미터라는 것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질문 X입니다. 즉 한국은요, 통작거리 제한, 그 장소가 토지거리 허가구역 이 안 이상 통작거리 제한도 없어요. 그냥 연간 90일 이상 가서 내가 농사 짓겠다 하면 다 농부 거리 제한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상한선 제한도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X, 1번 맞고요. 2번 X입니다. 3번 가시면 8년 이상 농사 짓고 이사간다 할 때는요, 종전농지 1만 이하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맞고요. 4번 가시면 주말 체험농장은요, 자기 개인뿐 아니고 세대원 전원 합산 면적 1차 미만 이렇게 제한 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 또, 자, 맞습니다. 5번 상속을 받았다 할 때 농사 안 지어도 1만까지 보유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가봅니다. 1번입니다. 지방자치, 즉 행정청이 농지 보유할 때 상한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1만 이하까지 아닙니다. X입니다. 그런데 2번, 3번 금방 설명했습니다. 넘어가고요. 4번 가시면 농지 소유에 대한 예외, 특례는요, 농지법 말고 절대 특례 둘 수 없다는 명문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보시면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시면 농지 소유 상한 등 위반한 자리에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5번 또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5번 간단히 풀어보십시오. 그만 했던 상이네요.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챕터 3번이 참 중요합니다. 1번. 농지 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 할 겁니다. 상속, 농지 취득 증명 다 신청이 필요가 없죠.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담보농지, 농지증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법인 합병 여기에 포함되어서 필요가 없습니다. 또 공유농지를 분했다. 농부끼리 공유한 농지를 서로 분할 쪼개었다 할 때 원래 지땅 지분이 있으니까 따로 정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농업인이 농지를 보유할 때는요, 농업계획서 취득 증명 다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번 질문 증명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사지을 목적이다. 라는 그 증명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농취증 발급받지 않고도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농취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쭉 나오는데 아는 것이 무엇이냐? 즉,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묻습니다. 학주, 허신, 요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필요 없습니다. 3번 가니까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이다 할 때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다 해서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지고 기타 상속 시효 취득일 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번만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학주 허신 15 1500면 이거 참 중요한 상입니다. 계속 치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오세요. 3번 가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국가나 지방이 농지를 소유할 때 증명 발급받지 당연히 않습니다. 맞고요. 소유 상한 위반해서 농지를 증명을 받았다 할 때 농지 취득 증명을요 상한 위반했다 할 때 3년 이하 징역 처분과 1천만 원 벌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 맞습니다. 3번 가시면 농업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매입했다. 합병 취득일 때 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등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보시고요. 상속이다 할 때 증명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가니까 시군구청장은 농지증 발급할 수 있다. 아니죠. 농지증은요, 시장, 구청장, 업장, 면장이 발급합니다. 시군구가 아닙니다. 5번 좀 넥스네요. 4번 가보세요. 농지증 받는 경우가 무엇이냐? 상속 취득 필요 없죠. 담보농지 필요 없죠. 주말농장 필요하다. 주말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해당이 딱 되어집니다. 필요하다. 자, 토지 수용, 합병 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가보세요. 중개 거래할 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 있죠. 취미 영농일 때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은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은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죠. 그 외에 다 필요 없죠. 2번 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3번 농지위원회 확인사항 다 없어졌습니다. 거리 제한 없어졌습니다. 4번 X고요. 그 다음에 취미 영농 일단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이하가 아니죠. 미만까지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계속 나옵니다. 6번은 취득 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증명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묻습니다. 1번, 4번, 5번, 1번, 3번, 4번, 5번 합병, 공유 분할, 상속, 그 다음에 시효 완성 다 필요 없죠.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나 허가한 농지 매입할 때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취득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번 질문이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7번 문제는요. 농지법에 없는 조항이 무엇이냐? 농사를 안 짓죠. 처분 명령합니다. 해요. 그래서 1번 질문 있죠. 근데 명령을 딱 했는데 근데 1년 돼도 안 팔아. 안 팔으면 또 다시 6개월 딱 시간 주면서 처분 명령을 딱 합니다. 법 명령. 근데 이 명령을 듣지 아니야. 명령했는데 불가로다. 어딥니까? 그때 가서 농사를 이제 이용한다. 또 기타 농어촌 공사한테 매도 위탁 결정했다. 할 때는요. 3년까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라는 부분 딱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이 있습니다. 자, 처분이 하면, 그럼 당신이 사라. 이렇게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있습니다. 근데 대지편, 농사 안 진다. 대신 농사 지어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X죠. 자, 요 몇년 받고도 안 팔고 있다. 팔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뭐 부과합니까?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이건 나와 있죠. 그래서 5번 점은 맞습니다. 포함되는 상입니다. 자, 이를 위시해서 농지의 처분 어떤 업무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요. 그런데 볼게요. 얘기죠. 보시면요. 농사꾼은 농사 지어야 돼요. 근데 농사꾼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확인이 딱 되었다. 확인 딱 되어서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서 통지를 딱 합니다. 확인 딱 해서 통지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알아서 자발적으로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될 바로 처분의 업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다음에 그죠? 학교나 연구소가 연구지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 확인 딱 되어지죠. 확인 딱 되어지면 연구지 이용 안 한다. 확인 딱 되어지면 통지해주면 이제 1년 내에 처분을 딱 해야 됩니다. 주말 체험농장 안 한다. 확인되어도 역시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주말 상속 이런 건요.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이 1만 1천. 이 상한선 초과되는 부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위탁 경영하지 아니할 때 보시면 1년 내에 처분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도 허가입니다. 허가 받았는데 이 허가 받았는데 이때부터 허가 신고했습니다. 근데 해당 허가 신고한 날부터 2년 되어도 사업에 착수를 안 해. 그러면 허가 취소도 할 뿐 아니고 역시 1년 내에 처분 또 해야 된다 등이 쭉쭉 나와요. 근데 요 처분 업무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확인 딱 되어지면 다시 6개월 딱 시간 주면서 자 파세요 이렇게 처분 명령을 신고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다시 안 팔린다 등 사유 때문에 농어촌 공사한테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다. 또 이때 가서 이용한다 할 때는요 요 명령을 3년간 유예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등장하죠. 그 다음에 요 명령이 딱 있을 때, 보시면 당신이 사달라 이렇게 농어촌 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또 나오고요. 네, 요 이행을 듣지 않는다. 확인 딱 되어지면 이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한 번씩 실제 농지가액의 20% 금액에 대해서 계속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 또 딱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8번 가보시면요. 공직 취임 때문에 휴ing한다 할 때 처분 업무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소유상한 초과하면요. 전부가 아니고 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 업무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2번, 어딥니까? 2번 질문 X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자, 처분 업무기한요. 요 사유 발생 인정받으면 1년 안에 다발적인 처분 업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6개월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나서 그 2년 되어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죠?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4번 질문 되겠습니다. 5번 가시면요. 요 명령을 받으면 농어촌 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공시가로 매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사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말 농장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개인도 주말 목적이면 농지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 아니어도.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합산 면적이 1천 미만까지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농지 취득할 때, 주말 목장일 때, 계획서는 필요 없지만, 농지증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 농지를, 그 어떤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뭐냐? 농수산물 가공실이다 할 때, 전용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농지를 매입을 하신 분이 입대한다, 군대 간다 할 때 이것을 처분 의무가 면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직권 우리가 처분 명령을 할 때 보시면 유예한다. 유예기간 3년. 이죠, 3년 해서 10번 질문 2번입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수 청구의 상대방 누굽니까? 공사, 농어촌 공사 말겠죠. 당연히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상태도 보시고요. 이제 한 장은 또 넘어가십니다. 자, 넘어가시니까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나오죠. 농업진흥지역과 기타 농지의 전용등이 나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별도의 사항이니까 한 시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